이번 시간에 우리 엑셀 화면의 구성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엑셀을 짜잔하고 키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요런 이제 화면이 어떻게 이제 어떤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하나씩 하나씩 좀 살펴보자고요. 자, 우리 첫 번째 거 보니까 이제 파일이다에서 나왔어요. 자,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홈부터 시작해서 쭉쭉쭉 있는데 그 맨 앞에 보게 되면 이제 파일이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엑셀을 켰을 때 파일이라고 맨 앞에 있죠. 요 메뉴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화면이 바뀐다고요. 여기서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이제 새로 만들기가 됐든 열기가 됐든 정보가 됐든 저장, 다른 인물 저장, 인쇄, 공유, 내보내기, 게시, 닫기하고 요런 것들도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 보게 되면 이제 계정이라는 것도 있고 피드백도 있고 그리고 옵션도 있고 요런 이제 여러 가지 메뉴가 이렇게 이제 쭉쭉쭉 표시가 돼요. 이런 부분을 보고 우리가 이제 파일이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파일이라는 곳이요. 파일이라는 곳은 내가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하게 되면 새로 만들기가 됐든 열기가 됐든 저장이 됐든 다른 인물 저장이 됐든 인쇄가 됐든 옵션이 됐든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메뉴가 표시되게끔 그렇게 이제 해 주는 곳이 우리 파일이라는 곳이요. 그 다음에 지금 두 번째 우리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요. 지금 이 부분을 보고 우리가 이제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다.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자, 지금 우리 엑셀 화면으로 봤을 때 지금 이 부분을 보고 우리가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죠. 이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라는 것은 우리 사용자들이 자주 이제 사용하는 그런 도구들을 이곳에다가 모아놓고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바로바로 클릭해서 바로바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도와주는 곳, 그것을 보고 우리가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지금 이곳에 빠른 실행 도구모음을 보게 되면 이제 세 가지 아이콘이 있죠.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저장하는 그 아이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실행 취소하는 그 아이콘도 있고, 그리고 다시 실행해주는 그 아이콘도 있고,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요 세 가지는 이제 엑셀 프로그램을 처음 이제 설치하게 되면 이 세 가지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나타나는 거고요. 이렇게 세 가지만 놓고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더 추가해서 사용자가 이제 직접 이제 추가해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추가시킬 때는 그 오른쪽에 보게 되면 요 아이콘 있죠. 이 부분을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빠른 실행 도구 모음 사용자 지정하고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떠요. 여기 보게 되면 뭐 자동 저장도 있고요. 우리 새로 만들기, 열기, 뭐 저장, 전자메일, 빠른 인쇄하고 여러 가지가 쭉쭉쭉 있습니다. 이런 것들 중에서 내가 만약에 자동 저장 이걸 이제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자동 저장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이렇게 이제 추가가 되죠. 그리고 또다시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하고 내가 여기서 이제 새로 만들기 요거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하게 되면 새로 만들기 그 아이콘이 이렇게 이제 추가가 된다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씩 추가시켜서 사용자가 직접 편집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곳에 있는 것들만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바로 밑에 보니까 기타 명령이다 하고 나타나죠. 이 기타 명령 내가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엑셀 옵션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뜹니다. 그리고 지금 왼쪽을 봤을 때 빠른 실행 도구범이 지금 선택이 돼 있는 그 상태죠. 해서 지금 내가 빠른 실행 도구범에 추가시켜 놓은 게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보여주는 거고 지금 이곳에서 내가 이제 빠른 실행 도구범에 추가시키고자 하는 그 아이콘을 내가 이제 선택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추가 버튼을 땅 하고 눌러서 내가 추가시킬 수도 있어요. 그리고 빠른 실행 도구범에 내가 추가시킨 거를 내가 제거하겠다. 그랬을 때는 이곳에서 내가 뭔가를 이제 선택하고 얘를 이제 누르게 되면 해당 그 아이콘이 이제 제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빠른 실행 도구 모음도 사용자가 임의로 이렇게 추가도 시키고 제거도 하고 할 수가 있더라. 그거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엑셀에서 단축키라는 거를 이제 쓸 때 이 단축키를 이제 볼 수 있는 그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엑셀 프로그램에서 단축키를 볼 때는 키보드에서 이제 Alt키를 한번 땅 하고 이제 누르게 되면 이렇게 이제 각각 메뉴들마다 단축키가 쭉쭉쭉 전부 다 이제 나타납니다. 이렇게 해서 Alt키를 한번 눌렀다가 손을 띄게 되면 이렇게 이제 단축키가 나타나고 아니면 우리가 키보드에서 F10번을 땅 하고 눌러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타나요. 그때 지금 여기 파일이다 홈이다 하고 쭉쭉쭉 써져 있는데 이곳에만 이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맨 위에 보니까 우리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도 이렇게 이제 쭉쭉쭉 나타나죠.
여기서 단축키를 보니까 맨 앞에 게 1번, 그 다음이 2번, 그 다음이 3번, 그 다음이 4번, 그 다음이 5번 하고 그렇게 나왔어요. 내가 만약에 아이콘을 여기다 하나 더 추가시켰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6번이 되는 거고요. 또 추가시킨다. 그러면 이제 7번이 되는 거고 또 추가시킨다. 8번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빠른 실행 도구 몸에다가 내가 이제 명령을 내가 추가시키게 되면 이렇게 이제 일련 번호 형태로 일련 번호로 그렇게 이제 바로가기 키가 부여가 자동으로 돼요. 자, 그럼 요거 이제 원래대로 좀 만들게요. 여기서 요 사용자 지정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 자동 저장을 내가 한번 클릭하게 되면 걔가 없어지겠죠. 그리고 새로 만들기 요것도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하게 되면 요것도 이제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빠른 실행 도구 몸이라는 거는 자주 사용하는 그런 도구들을 모아두는 그 곳을 보고 우리가 빠른 실행 도구 몸이라고 하더라. 해서 이 빠른 실행 도구 몸에다가 내가 이제 필요한 사용자가 이제 필요로 하는 그런 도구들을 간단하게 이제 추가도 시킬 수가 있는 거고요. 제거도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빠른 실행 도구모에다가 명령을 이제 추가를 시키게 되면 그때 단축키, 바로가기 키는 어떻게 부여가 된다? 일련 번호 형태로 그렇게 이제 부여가 되더라. 요런 게 우리 빠른 실행 도구모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이제 3번 하고 이제 제목 표시라고 나왔죠? 요 제목 표시를 좀 살펴보자고요. 자, 우리 제목 표시를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프로그램의 이름, 엑셀이다 하고 프로그램의 이름도 나타나고요. 그 앞에 보니까 통합문서 1이다. 그렇게 나왔는데 얘는 이제 아직 내가 파일을 저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거고 저장된 그 파일을 열게 되면 통합문서 1이 아니라 이곳에 파일의 이름이 이제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에 보니까 이제 뭔가를 이제 검색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검색 상자도 이제 있고요. 그리고 그 오른쪽 끝에 보니까 창 조절 버튼도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때 맨 앞에 게 이제 최소화 단추,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이제 이전 크기 아니면 최대화 단추가 이곳에 이제 표시가 되죠. 그리고 맨 끝에 얘가 이제 표시되는데 얘가 이제 닫아주는 거, 엑셀 프로그램을 종료할 때 누르는 그 버튼이요. 그래서 우리 제목 표시줄에서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 프로그램의 이름이 됐든 아니면 파일의 이름이 됐든 아니면 검색할 수 있는 검색 상자가 됐든 아니면 창 조절 버튼이 됐든 이런 것들이 표시되는 그 부분을 보고 우리가 이제 제목 표시줄이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이 부분이요. 이 부분을 보고 우리가 이제 검색 상자다 그렇게 이제 불러요. 그러면 이곳에다가 이제 내가 뭔가를 이제 입력하게 되면 그 해당 내용을 이제 검색을 이제 해주겠죠. 해서 우리 이제 검색 상자를 이용해서는 워크시트에 들어있는 그런 내용이 됐든 아니면 이제 작업 명령이 됐든 아니면 우리 이제 파일이 됐든 아니면 도움말이 됐든 이런 것들 이런 여러 가지를 우리가 이제 이 검색 상자를 이용해서 우리가 검색을 이제 해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리본 메뉴요. 리본 메뉴가 지금 이 부분을 보고 우리가 리본 메뉴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 엑셀 화면으로 봤을 때 지금 이 부분을 보고 우리가 이제 리본 메뉴다 그렇게 이제 불러요. 우리 이 리본 메뉴를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이제 분류하자면 맨 위에 이 부분을 보고 우리가 이제 탭이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고요. 그 중간에 있는 이런 아이콘들이 있는 이 부분을 보고 우리가 이제 명령이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고 그 밑에 보면 이제 클립보드다, 글꼴이다, 맞춤이다, 표시 형식이 돼서 여러 가지 이제 제목들이 써져 있죠. 이것을 보고 우리가 이제 그룹이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해서 우리 리본 메뉴는 크게 이렇게 탭이다, 명령이다, 그룹이다 하고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때 맨 위에 보니까 이제 홈이라는 탭도 있고 삽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내가 이런 탭들을 이제 클릭할 때마다 그 아래쪽에 나타나는 그런 이제 명령이 됐든 그룹이 됐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계속해서 바뀌죠. 해서 이 리본 메뉴라는 곳은 엑셀에서 제공해주는 그런 이제 다양한 기능들을 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탭으로 분류해서 배치한 그런 메뉴를 보고 우리가 이제 리본 메뉴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홈이라는 이 탭 안에서도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아이콘들이 막 섞여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클립보드다, 글꼴이다, 맞춤이다 하고 이렇게 이제 각각 그룹별로 이렇게 전부 다 이제 묶여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이제 이런 리본 메뉴도 우리가 이제 단축키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엑셀 화면에서 우리가 단축키를 볼 때는 F10번이 됐든 Alt키가 됐든 그런 것들을 이제 한번 눌렀다가 손을 띄게 되면 지금처럼 바로가기 키가 이렇게 이제 나타난다고요. 그리고 지금 맨 위에 봤을 때 지금 개발 도구, 제 거는 이제 개발 도구가 짜잔하고 나타나는데 이 개발 도구가 이제 표시되는 거는 기본 값이 아니에요. 이런 이제 개발 도구를 내가 표시하겠다.
만약에 내 건 없는데 내가 표시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이제 파일이란 요 메뉴에 들어가게 되면 맨 밑에 이제 옵션이라고 있습니다. 요 옵션을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엑셀 옵션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떠요. 그때 지금 이 중간에 보게 되면 리본 사용자 지정이라고 돼 있죠. 이 리본 사용자 지정을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리본 메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리본 메뉴가 이렇게 쭉쭉쭉 전부 다 이제 나타납니다. 그때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개발 도구에 이렇게 이제 표시가 돼 있죠. 요걸 이제 표시를 해서 체크를 표시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화면상에 이제 개발 도구가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나타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커말 1급을 이제 공부하고 있는데 커말 1급에서는 우리가 필기 시험 볼 때도 그렇고 실기 시험 볼 때도 그렇고 요 개발 도구를 우리가 이제 이용을 이제 해줘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 지금 엑셀에 이 개발 도구가 메뉴상에 이제 표시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게 되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 개발 도구를 미리 켜 놓으세요. 그리고 이런 리본 메뉴를 내가 이제 감추기도 할 수 있고요. 또다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시되게도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홈이라는 요 탭이 이제 선택이 돼 있죠. 이렇게 활성화된 그 탭 이름 위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놓고 우리가 이제 더블 클릭을 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리본 메뉴가 싹 다 이제 감춰져요. 얘는 이제 없어진 게 아니라 숨어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또 홈이라는 요 탭을 내가 이제 한번 클릭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리본 메뉴가 나타나고요. 내가 다른 곳을 이제 한번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리본 메뉴가 또 숨어요. 근데 나는 이 리본 메뉴를 계속해서 고정해서 내가 보고 싶다. 그러면 이 홈이라는 이 탭 있죠? 한번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리본 메뉴가 짜잔하고 뜨는데 그 상태에서 요 홈이라는 요 이름 위에다가 마우스 갖다 놓고요. 더블 클릭을 또다시 이제 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시가 계속해서 됩니다. 그리고 이 리본 메뉴를 내가 또 감출 수 있는 방법이 이 리본 메뉴가 있는 곳에다가 마우스를 가져다 놓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맨 밑에 리본 메뉴 축소라고 있죠.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리본 메뉴가 다 숨어 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삽입을 내가 클릭하게 되면 삽입 리본 메뉴가 나타나겠죠. 그때 내가 이 리본 메뉴에다가 마우스 갖다 놓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리본 메뉴 축소에 지금 체크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요걸 이제 한 번 더 클릭해서 체크 표시를 해제해 주면 이렇게 계속해서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이 우리 단축키를 이용하는 그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리본 메뉴를 이제 감추고 표시하고 할 때 그때 쓰는 단축키가 우리 컨트롤하고 F1번이요. 해서 컨트롤하고 F1번을 한번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감추기가 되고요. 컨트롤하고 F1번을 다시 한번 더 누르게 되면 이렇게 이제 다시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리본 메뉴를 또 감추고 표시하는 그 방법이 우리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리본 메뉴가 있을 때 이 끝에 보게 되면 요 아이콘이 있어요. 요 아이콘이요. 요 아이콘을 내가 이제 한번 땅 하고 이제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리본 메뉴가 다 숨어 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리본 메뉴를 감추기도 하고 표시가 되게끔 그렇게도 이제 해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해당 내용 좀 보자고요. 자, 우리 리본 메뉴라는 거요. 리본 메뉴라는 거는 엑셀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기능들을 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어떻게 분류한다? 탭이라는 걸로 분류를 해서 배치한 그 메뉴를 우리는 이제 리본 메뉴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고 이 리본 메뉴는 크게 이제 세 가지로 구성이 돼 있다 그랬어요. 우리 탭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그룹이라는 것도 있고 명령이라는 것도 있고 크게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해서 그걸 이제 그림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맨 위에 있는 거 이런 것들을 각각 이제 탭이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고 그 아래쪽에 있는 이런 아이콘들을 우리가 이제 명령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리고 이런 명령들이 종류별로 이렇게 이제 그룹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때 우리 이제 탭의 종류에 보게 되면 이제 홈이라는 탭도 있고요. 삽입이다, 페이지 레이아웃이다, 수식이다, 데이터다, 검토다, 보기다, 개발 도구다, 도움말이다 하고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탭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리본 메뉴에서도 바로가기 키, 단축키를 이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 그랬죠. 그때 내가 이제 바로가기 키를 이제 내가 표시를 해서 내가 보고 싶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키보드에서 Alt 키가 됐든 F10번이 됐든 이런 것들을 이제 한번 눌렀다가 손을 띄게 되면 리본 메뉴에 단축키가 이제 표시가 되더라. 그리고 리본 메뉴를 이제 감추기도 할 수가 있고 표시도 할 수가 있다 그랬죠. 그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방법이 네 가지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리본 메뉴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놓고 내가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게 되면 바로가기 메뉴가 이제 짜잔하고 뜨겠죠.
그때 우리가 이제 리본 메뉴 축소 얘를 이제 선택을 해서 우리가 이제 리본 메뉴를 감추거나 표시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방법으로 나온 게 우리 단축키 이용하는 방법이요. 단축키가 뭐다? 컨트롤하고 F1번이더라. 그 다음에 세 번째 방법은 해당 활성 탭이요. 활성화된 그 탭의 그 이름, 탭의 이름을 내가 이제 더블 클릭해서 내가 이제 리본 메뉴를 감추거나 표시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 방법은 우리 리본 메뉴가 있을 때 제일 오른쪽 끝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리본 메뉴 축소하는 이 단추가 있습니다. 얘를 이제 클릭해서 우리가 리본 메뉴를 이제 감추기를 이제 해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름 상자요. 자, 요 부분을 보고 우리가 이제 이름 상자다. 그렇게 이제 불러요. 자, 이름 상자에 대해서 좀 살펴보자고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엑셀이 있을 때 지금 이 부분을 보고 내가 이제 이름 상자다. 그렇게 이제 불러요. 제가 지금 여기서 셀들 중에서 지금 요 셀을 이제 선택했더니 요 셀은 우리 C의 7번 셀이죠. 그래서 그 셀의 주소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서 이제 뭐 요 셀을 이제 선택하게 되면 이 셀은 이제 A의 2번 셀이다.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이곳을 이제 선택하게 되면 C의 10번 셀이다 하고 이렇게 이제 셀의 주소가 표시가 돼요. 해서 내가 이제 현재 작업 중인 현재 내가 선택한 그 셀의 주소가 이곳에 이제 짜잘하고 나타납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셀들을 선택할 때 여러 개의 셀을 한꺼번에 선택도 할 수 있겠죠. 내가 그때 이제 C의 2번 셀부터 시작해서 C의 8번 셀까지 이렇게 이제 여러 개 셀을 한꺼번에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하게 되면 그때 내가 이제 첫 번째 셀로 선택한 게 C의 2번 셀이죠. 해서 이름 상자 이제 C의 2번이다. 그렇게 이제 나타나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이제 여러 개 셀을 선택할 때 컨트롤 키를 눌러서 내가 비연속적인 그런 이제 여러 개 셀들을 내가 선택을 해 줄 수 있어요. 해서 우리가 이제 B의 2번 셀을 선택한 그 상태에서 컨트롤 키를 꾹 누르고 그 다음 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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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셀 이렇게 이제 선택을 했어요. 이렇게 비연속적인 떨어져 있는 비연속적인 그런 이제 셀들을 내가 여러 개를 이제 선택을 했을 때는 그때 내가 이제 제일 마지막에 가장 마지막에 선택한 그 셀의 주소, 그 셀의 주소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래서 지금 이곳의 점수들은 싹 다 이제 중간고사 점수고 이곳은 기말고사 점수죠. 그리고 이곳은 이제 출석 점수에 대한 그 점수요. 해서 내가 요만큼 이제 범위를 지정하고 내가 여기 이름 상자가 있죠. 요 이름 상자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한 다음에 여기다 이제 중간고사 하고 이렇게 쓰고 엔터요. 그리고 그 옆에 요만큼 이제 기말고사니까 요만큼 이제 선택해 놓고 이름 상자를 선택한 다음에 내가 여기다 이제 기말고사라고 이렇게 쓰고 엔터를 이제 땅 하고 눌러요. 이렇게 누르게 되면 그 범위, 내가 지정한 그 범위가 이름 정의가 돼 버린다고요. 그래서 내가 다른 셀들을 이제 찍었을 때는 이곳에 이제 셀의 주소가 이렇게 짜잔하고 나타나는데 내가 여기서 아까 요만큼 범위를 지정해서 내가 이름 정의를 했죠. 해서 내가 그 해당 영역을 이렇게 이제 범위를 지정하게 되면 이렇게 내가 아까 이름 정의했던 그 이름이 이렇게 이제 나타난다고요. 그리고 그 옆에 거 요만큼 이제 기말고사로 이름 정의했죠. 해서 내가 요 범위를 또 요만큼 이제 범위를 지정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내가 정의한 그 이름이 이곳에 이제 나타난다고요. 그리고 지금처럼 이런 이제 차트가 있을 때 내가 요 차트를 이제 선택하게 되면 해당 객체의 이름이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차트뿐만 아니라 내가 삽입에 들어가서 만약에 이렇게 이제 타원을 내가 그릴 거예요. 타원을 선택해주고 이곳에 이제 타원을 이렇게 이제 그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이제 다른 셀을 이제 찍게 되면 그때 셀의 주소가 이렇게 이제 표시가 돼 있지만 내가 타원 얘를 이제 선택하게 되면 그때 이 해당 객체의 이제 이름이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된다고요. 그리고 내가 이 각각의 점수들마다 전부 다 이제 합계도 구하고 이제 평균도 구하고 싶어요. 여기다 이제 합계를 구할 거고 그 옆에다가 이제 평균을 이제 구할 겁니다. 그러면 는이라고 쓰고 우리가 이제 합계를 구할 때 sum이라는 그 함수를 이용하면 되는데 sum이라는 그 함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요 세 가지의 이제 합계를 구해달라. 그 다음에 그 옆에다가는 내가 이제 에버리지 평균을 이제 구할 거예요. 그래서 에버리지라고 이렇게 써주고 요만큼 요 세 개의 점수에 대한 평균값을 구해달라. 이렇게 해서 이제 평균값도 이렇게 이제 구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각각 이제 합계와 평균값을 이렇게 이제 sum이다, 에버리지다 이런 함수들로 내가 이제 구할 수 있는데
그 옆에다가 이제 내가 는이라고 해서 이제 수식을 이제 입력할 거예요. 수식을 이제 입력하려고 는을 이렇게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지금 이 이름 상자에는 내가 가장 이제 최근에 이제 사용했던 그런 이제 함수 목록들이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됩니다. 자, 그럼 이 내용 좀 이제 정리 좀 한번 해보자고요. 자, 우리 이름 상자라는 곳이요. 이름 상자라는 곳은 내가 이제 현재 작업 중인 그 셀의 이름이 됐든 아니면 셀의 주소가 됐든 그런 것들이 이제 표시되는 그 부분이 우리 이름 상자요. 이렇게 셀에 대해서만 이름이나 주소를 표시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차트 항목을 내가 선택했어요. 아니면 그리기 객체를 이제 선택을 했어요. 선택하게 되면 그 해당 객체 이름도 이름 상자에 짜잔하고 이제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셀에다가 이제 수식을 입력 중이에요. 수식을 내가 입력하려고 이제 는을 누르거나 했을 때 그때는 최근에 이제 사용한 그 함수 목록이 이름 상자에 이제 짜잔하고 이제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여러 개 셀을 이제 선택할 때 내가 이제 컨트롤 키를 누른 채로 떨어져 있는 여러 개 셀을 이제 선택을 했어요. 그때는 가장 마지막으로 내가 이제 선택한 그 셀의 주소가 이름 상자에 짜잔하고 이제 표시가 돼요. 이런 게 이제 이름 상자라는 거요. 그 다음에 지금 이 부분을 보고 우리가 이제 수식 입력줄이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요 수식 입력줄 좀 살펴보자고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다 이제 제가 10이라고 쓰고 여기다 이제 20이라고 이렇게 이제 입력을 했어요. 입력하고 나서 내가 여기다가 는이라고 쓰고 10 더하기 20을 해달라고 계산해달라고 이렇게 이제 수식을 이제 입력을 하고 내가 이제 엔터를 이제 땅 하고 눌렀습니다. 누르게 되면 우리 셀에는 이렇게 이제 결과값만 나타나요.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쓴 그 수식을 내가 직접 보겠다 그랬을 때는 해당 셀을 이렇게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 지금 우리 수식 입력줄에 이렇게 이제 내가 입력했던 그 수식이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뜹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이제 더하기를 했지만 내가 이제 곱하기를 이제 변경을 시키고 싶어요. 그러면 내가 이제 수식 입력줄을 땅 하고 이제 클릭한 다음에 여기다가 더하기를 지우고 곱하기 이렇게 써서 내가 이제 엔터를 땅 하고 누르게 되면 해당 수식이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 이제 수식 입력줄이라는 곳은 현재 작업하고 있는 그 셀의 수식을 그대로 이제 표시해주는 그 부분을 보고 얘기하더라. 그때 이 수식 입력줄에 입력된 그 수식은 수정도 할 수 있었죠. 해서 수식 입력 상자 얘를 이제 이용을 해서 셀에다가 내가 어떤 특정 내용을 이제 입력도 할 수가 있고요. 그곳에 입력된 그런 내용들을 내가 이제 수정도 할 수 있는 곳이 우리 수식 입력줄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8번째 이제 우리 상태 표시줄이요. 자, 지금 여기 맨 밑에 줄 이 줄을 보고 우리가 이제 상태 표시줄이다 그렇게 이제 불러요. 이 상태 표시줄에는 여러 가지 이제 정보가 나타납니다. 자, 지금 이 상태 표시를 보니까 이제 매크로 기록 그 아이콘도 짜잔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보기 바로가기도 이렇게 이제 나타나고 그 오른쪽에 보니까 확대 축소 슬라이더라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상태 표시줄 요거 좀 이제 엑셀을 통해서 살펴보자고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엑셀 화면이 짜잔하고 있을 때 우리 맨 밑에 줄 이 줄을 보고 우리가 이제 상태 표시줄이다 그렇게 이제 불러요. 그때 지금 제가 이제 C의 5번 셀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비어있는 셀을 찍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 표시에는 뭐 특별한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나오지 않지만 내가 10이다 20이다 200이다 하고 요 세 칸이죠. 요 세 칸을 내가 쭉 블럭으로 이렇게 이제 설정하고 그리고 맨 밑에 우리 상태 표시를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이 세 가지 값에 대한 평균값, 개수, 합계 이런 것들이 이제 짜잔하고 자동으로 이제 표시가 됩니다. 지금 이 부분을 보고 우리가 이제 상태 표시줄 사용자 지정이라고 그렇게 이제 불러요. 그때 평균이다, 개수다, 합계다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표시가 되지만 이런 것들도 내가 이제 변경을 시켜줄 수가 있어요. 그때는 내가 이제 상태 표시줄의 그 상태를 바꿀 거기 때문에 상태 표시줄 위에다가 마우스를 가져다 놓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메뉴가 쫙 나타나죠.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평균 체크 표시돼 있죠. 개수도 이제 체크 표시돼 있죠. 합계도 체크 표시가 돼 있죠. 그러니까 요 세 가지가 나타나는 거고요. 그 사이에 보니까 숫자 셀의 수, 최소값, 최대값 이런 것도 내가 더 추가시켜서 내가 상태 표시줄에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맨 앞에 보게 되면 지금 이 부분이 우리의 매크로 기록 아이콘이에요. 우리가 원래 이제 매크로라는 거를 기록을 할 때는 우리 개발 도구요.
개발 도구라는 곳에 가게 되면 지금 이곳에 이제 매크로 기록이라고 있죠. 얘를 통해서 우리가 매크로를 기록할 수 있는데 이렇게 이제 메뉴 찾아가지 말고 우리 상태 표시줄에 매크로 기록 아이콘이 있으니까 얘를 땅 하고 이제 클릭해서도 우리가 이제 매크로를 기록을 이제 해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아이콘 모양이 우리 매크로를 기록하는 그 아이콘이고요. 내가 이 아이콘을 땅 하고 눌러서 눌렀어요. 누르고 나면 지금처럼 매크로를 기록할 수 있게끔 나타납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냥 확인 버튼 땅 하고 누를게요. 누르게 되면 지금부터 이제 키보드 마우스 움직이는 것들이 싹 다 이제 매크로의 기록으로 다 남아요. 이렇게 이제 매크로 기록을 제가 방금 켰단 말이에요. 키게 되면 지금 이곳에는 어떻게 표시된다? 기록 중지 그 아이콘이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됩니다. 우리가 이 매크로에 대해서는 뒤에 가면 이제 자세히 배울 거예요. 지금 이번 시간에는 상태 표시에 매크로 기록 그 아이콘이 있는데 그 기록 아이콘을 내가 땅 하고 눌러서 매크로 기록을 실행을 하게 되면 그때는 이 아이콘이 기록 중지 아이콘 그 아이콘으로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된다라는 거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록 중지 아이콘을 내가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을 했어요. 클릭하게 되면 이제 매크로 기록이 끝났거든요. 끝나니까 또다시 이제 매크로를 기록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아이콘 모양이 이렇게 이제 바뀐다고요. 그리고 그 뒷부분, 이 부분을 보고 우리가 이제 보기 바로가기 아이콘이다 그렇게 이제 불러요.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아이콘이 세 가지가 있죠. 근데 이 첫 번째 아이콘이 지금 현재 선택이 돼 있는 거예요. 얘가 이제 기본 보기고요. 그 옆에 거, 그 중간에 있는 요 아이콘이 우리 페이지 레이아웃 그 아이콘입니다. 그래서 페이지 레이아웃 그 아이콘을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화면 보기 상태가 지금처럼 페이지 레이아웃으로 이렇게 이제 변경이 돼요. 그리고 그 오른쪽 끝에 있는 거 세 번째 요 아이콘이 우리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요. 내가 얘를 또 땅 하고 이제 클릭하게 되면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그 형태로 이렇게 이제 보기 방식이 이렇게 이제 바뀝니다. 해서 첫 번째 게 기본, 그 다음에 두 번째 게 페이지 레이아웃, 그 다음에 세 번째 게 이제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요. 그렇게 워크시트 보기 상태를 이런 아이콘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변경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오른쪽 끝에 보게 되면 이 부분이 우리의 확대 축소 슬라이더요. 얘는 내가 이제 글자 크기 자체를 이 글자 크기를 변경을 시키는 게 아니라 화면상에 보일 때만 크게 해달라, 작게 해달라 그렇게 확대 축소해주는 그 슬라이더입니다. 해서 내가 이 슬라이더를 이제 축소를 제일 작게 이제 축소를 시키게 되면 지금처럼 10%까지 이렇게 이제 축소를 시킬 수가 있고요. 내가 얘를 이제 확대를 하겠다 해서 확대를 쭉 시키게 되면 최대 이제 400%까지 이렇게 이제 크기를 확대 축소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상태 표시에서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이제 땅 하고 눌렀을 때 이곳에 이제 표시되는 평균, 개수, 합계 이런 것도 우리가 변경을 시킬 수가 있지만 여기서 아까 상태 표시에 있던 매크로 기록 있죠? 그리고 우리 보기 바로가기랑 우리 확대 축소 슬라이더 이런 것도 껐다 켰다 해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해당 내용 좀 이제 살펴보자고요. 자, 우리 상태 표시라는 곳이요. 이 상태 표시는 말 그대로 현재 작업하고 있는 그 작업의 상태가 됐든 아니면 선택한 그 명령에 대한 기본적인 그런 정보가 표시되는 것을 보고 우리가 이제 상태 표시이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이 상태 표시를 보게 되면 크게 이제 네 가지로 이제 나눠 볼 수 있어요. 우리의 합계다, 평균이다, 개수다 그런 것들이 이제 표시되는 그 부분을 보고 우리가 상태 표시를 사용자 지정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상태 표시를 맨 앞에 보게 되면 이제 매크로 기록 그 아이콘도 있었죠. 그리고 화면 오른쪽을 봤을 때 우리 보기 바로가기 이런 아이콘도 있었고요. 그리고 확대 축소 슬라이더 요것도 있었죠. 해서 우리 상태 표시에는 크게 이렇게 이제 네 가지로 이제 구성이 됩니다. 그때 우리 상태 표시줄 사용자 지정이라는 거는 이곳에 평균이다, 개수다, 그리고 숫자 셀의 수다, 그리고 최소값이다, 그리고 최대값이다, 합계다 이런 것들을 선택해서 자동으로 이제 계산이 돼서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해줄 수가 있죠. 그때 기본적으로 이제 표시되는 거는 우리 평균하고 개수하고 우리 합계 요것만 이제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거고 나머지는 내가 이제 추가적으로 더 선택해서 표시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매크로 기록 이 아이콘도 있었죠. 얘는 말 그대로 이제 매크로를 기록할 수 있는 그 아이콘을 보고 얘기하는데 기본적으로 매크로를 기록할 수 있는 이 아이콘이 화면상에 표시가 됩니다.
근데 매크로가 실제로 이제 기록 중일 때는 그곳에 매크로 기록 중지 요 아이콘으로 이제 변경이 되는 거죠. 해서 매크로 기록이 끝나고 기록 중지를 내가 땅 하고 이제 클릭하게 되면 그때 매크로 기록 이 아이콘으로 이제 변경이 돼서 화면상에 이제 표시가 돼요. 그 다음에 우리 보기 바로가기 요 아이콘도 있었죠. 얘는 워크시트에 보기 상태를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아이콘을 보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있었죠. 요 첫 번째 아이콘, 얘가 이제 기본이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이콘, 요 아이콘이 우리 페이지 레이아웃. 그 다음에 요 세 번째 요 아이콘이 우리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요. 그 다음에 우리 확대 축소 슬라이더라는 것도 있었어요. 얘는 이제 화면 자체를 이제 확대하고 축소하는 그런 컨트롤을 보고 얘기하는데 얘는 최소 10%부터 시작해서 최대 400%까지 그렇게 확대 축소를 이제 해줄 수 있었어요. 엑셀에 이제 화면을 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는데 이 구성 요소는 기본적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필기 공부할 때도 이런 내용을 공부하지만 실기 넘어가서도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제 활용해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요. 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뭐가 뭔지는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잘 정리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